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교통학교 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교장을 교환을 진행하는 강승필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나날이 깨우쳐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누구죠? 나날이 깨우쳐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시나요? 네. 네, 하지만 알면 알수록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게 또 교통인 것 같습니다. 교활무술 담당하고 있는 이담비입니다. 네. 그래요. 내가 담비 씨가 그동안 알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오늘 거는 조금 더 주제가 생소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수요 예측과 예타라는 주제인데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네. 요걸 한번 우리가 좀 쉽게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약간 딱딱한 주제지만 우리가 요거를 좀 골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게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이 교통시설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강승모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승모입니다.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교 김주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라고 그랬죠? 수요 예측 예타. 오케이. 뭔가 이건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딱딱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딱딱해 너무 딱딱해요. 네, 여러분들 지금부터 꼼꼼히 봅시다. 살펴볼게요. 네. 교수님 정말 저는 이제 좀 이제 교통에 뭔가 좀 이제 좀 이렇게 좀 윤곽이 보인다 싶었는데 오늘은 정말 깜깜합니다. 일단 너무 이 말 자체 단어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요 예측, 예타, 뭔가를 좀 그러니까, 예측한다는 그거 부분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뭐 갑자기 잘 몰라서 그런지 이걸 예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뭔가 이렇게 뭔가 이러면 안 되나? 뭔가 이렇게 투쟁. 주먹도 그래요? 쥐고. 아니에요. 네. 그 예타가 줄임말이에요. 예비 타당성이라는 말은 줄인 건데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우리 김 교수님? 예. 먼저 이제 예타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조사를 예비적으로 수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말을 드리면은 일단 예타 같은 경우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뭐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비 재원이 30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이걸 예산 편성이나 뭐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재부 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다라는 게 이제 좀 어렵게 설명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 교통 사업을 포함해서 이제 대규모 공항, 항만 등의 SOC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설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되니까 미리 이제 사전적으로 이 사업을 할지 말지 어떤 사업을 수행을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예비적으로 평가해 보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이제 예타라는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교통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 재정이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타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타가 이제 예비 타당성의 줄임말하는 건 알았죠. 네, 알았는데 교수님 말 그대로 지금 어마어마한 금액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정말 타당한지 아니면 이게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정확한 이게 좀 분석을 해야 돼. 필요할 것 같아요.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분석을 네. 하려면 뭐 도로든 뭐 철도든 뭐 공항, 항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만들면 많이 이용을 할까? 분주하게 인용해서 투자비를 뽑아낼 수 있을까? 이게 다 뭐예요? 수요라고, 수요. 그리고 그 수요 예측. 예타는 수요 예측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어요. 그럼 정확히 교수님 수요 예측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한번 다시 좀 내려주신다면요.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요 예측이라는 것은 수요를 예측하는 건데 뭐 도로나 철도, 항만, 공항 이런 교통시설을 이제 계획을 할 때 이걸 지어 놓으면 나중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이용을 할 것이냐, 차가 여기 몇 대나 다닐 것이냐 이런 거를 이제 예측을 하는 과정을 수요 예측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회사에서 신제품을 개발하더라도 뭐 이게 뭐 내놓으면 대략 어느 정도 팔리겠다 하는 걸 예측을 해야지 뭐 여러 가지 뭐 공장이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하는 대형 사업들도 이렇게 뭐 주먹구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교통시설을 지어 놓으면 이 교통시설의 수명이 가는 동안 대략적으로 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이용하겠다
이거를 뽑아놔야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가 지어야 되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때 어떤 걸 또 먼저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하려고 이제 수요 예측을 하는 거죠. 교수님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네. 담비 씨가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다 싶시다. 이걸 꼭 해야 돼.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 꼭 예타를 통과를 해야 돼요. 타당한지. 그렇지. 그래야 그 다음에 통과하고 난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듯이 정부 예산을 쓸지 이걸 갖다 하지 말지 그 다음에 뭐 돈이 나가는 작업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되려고 그러면 수요가 많아야 돼. 그러니까요. 그 도로를 좀 쓰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니까. 수요가 지금은 안 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수요가 많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도로를 나게 하려면요? 그럼요. 그러니까는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도로를 놔주는 게 아니고 도로를 낳기 위해서 많이 쓰게끔? 아니 어쨌든 네. 많다고 보여줘야 그쵸. 도로가 뭐 필요하다, 뭐 다리가 필요하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방법이 있어요? 도로를 나게끔 하면? 방법은 문제가 아닌데 그렇기 네. 때문에 항상 이런 걸 연구할 때는 이게 사업이 된다 얘기해서 수요를 부풀리는 경향이 많다 이거지. 그러다 보면은 예타에서 통과했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측된 수요보다 실제로 얼마 안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어마어마한 자금이 그래서 세금이 이 들어간 교통수요 거잖아요. 예측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 김종 교수님 거기에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예타 같은 것을 많이 수행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현장 조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게 되는데 우리 강수필 교수님 말씀대로 일단 그 주변이 이제 교통량이 좀 많아 보여야지 현장 조사를 할 때도 그걸 평가하는 기관이나 아니면 담당자들도 이곳이 정말 혼잡하구나, 새로운 뭐 교통 시설이 필요하구나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우스갯소리를 현장 조사할 때는 항상 첨도 시간에 아침에 차 막힐 때 가서 막히는 길을 일부러 보여주고 그날 이제 만약에 차가 안 막히면은 원래는 차가 많은데 오늘은 특히 안 막혔다 이런 식으로 막 농담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글쎄, 우리가 지금 수요 예측을 하는데 이제 실제로 예측이라는 거니까 미래를 보는 거 아니에요? 얼마 기간 동안의 수요를 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도로든 철도든 1차적으로 그것이 수명을 하는 데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약 30년 정도를 미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30년에서 40년을 보고. 아니 교수님 그러면은 수요 예측이 잘못됐을 경우도 많겠네요. 예측이니까. 예측이라는 것이 30년, 40년이니까. 예측이라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은 일기예보하고도 비슷한 것이고요. 어떻게 그래요? 보면은, 욕 많이 먹죠. 네. 안 맞으니까. 네. 네. 예. 경제 상황에 대한 예측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우리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얼마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예측을 해야지 이제 국가적인 경제 정책을 하는데 다 그것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이라는 것도 어떤 그런 사회 경제적인 요소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뭐 정확해야 된다 이렇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준다는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교수님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지만은 이 예측에 따라서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 타당성이 결정이 되는 네, 그냥 거죠. 뭐 대충 예측해본다 이렇게 마무리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법적으로요. 네. 만약에 예측을 잘못하잖아요. 때려? 때려. 어떻게 철퇴를 내립니다. 뭐 벌칙 조항이 있죠? 잘못 두 번째 예측하면 거예요. 어떻게 돼요? 잘려요? 예측 수요하고. 그런가요? 어때요? 아니 뭘 응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측을 잘못했으니까. 이 수요 예측하는 사람은 점쟁이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항상 저희가 일단 언론 기사에서 많이 접하는 게 네네.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 오차율이 굉장히 높다, 엉망진창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저희가 이제 수요 예측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점쟁이처럼 맞추는 게 아니라 아까 강승문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예측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변수를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 계획을 하기로 했는데 뭐 나라의 사정이나 아니면 경제 사정 때문에 개발 계획이 취소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올해와 같이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저희가 이제 예측하는 범위는 예측의 전제를 다 달아둡니다. 그런 예측의 전제가 실현이 됐을 때 이 정도의 수요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 만약에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예측 수요랑 뭐 실제 수요가 많이 틀리다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서 예측했던 기준과 전제와 그 지금의 실제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예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기예보는 쉬워요. 기상통보관이 쉬운데 이렇게 못 맞춰요. 노. 쉬운데. 곳에 따라 흐리고 때때로 비. 이러면 때때로. 끝나거든. 흐렸다가 잠시. 아니 이거를 맑음. 피할 수 있는 지역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지. 곳에 따라 흐리고 때때로 비. 네네. 근데 이 예비 타당성을 하는 그 수요 예측은 이렇게 두루뭉실할 수가 없어요. 맞아. 어느 정도 정확한 숫자를 줘야 되거든. 근데 데이터를 이게 두고. 딱 했어. 그래갖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비 타당성을 통과했어. 했어요. 도로를 만들었어. 근데 보니까 실제로 다니는 수요가 없어. 그때 예측했던 수요의 반토막이다. 어떡하냐고 이럴 때. 그럴 때 말하자면 그렇게 예측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그런 조항까지 생겼어요. 근데 너무 그분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 지금 현 데이터에 그리고 미래를 이렇게 좀 계산해 봤을 때 이 정도 수요가 되겠다 싶었는데 그 안 가는 걸 어떡하냐고 안 쓰는 걸. 그러니까 이제 물론 예측이 어려운 점이 있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측은 전문가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예측하는 방법론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특히 이 아까 예비 타당성 조사 말씀하셨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제 교통에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국가 사업이 500억 이상 들어가는 거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예를 들면 뭐 박물관을 짓는다든가 어떤 뭐 새로운 뭐 국가 예산이 들어간 시설을 지으면 대부분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이 교통 수요 예측하는 방법론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정교하게 짜여져 있고 확립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 가지 뭐 요소들이 많았는데 뭐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수요 예측이 잘 맞으면 뉴스에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맞는 것만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잘 못 맞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이런 거를 예측한 걸 바탕으로 토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서는 나름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수요 예측의 수준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그 수요 예측의 수준. 전 세계적으로는 저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축에 속하죠. 3위 안에 들어요? 5위? 뭐 든다고 하잖아요. 잘한대잖아요. 최상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상위권으로 예. 지금 대한민국은 예. 수요 예측을 하고 있다는 점. 네.